안녕하세요. 골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상윤입니다. 내일장 뭐 살까를 통해 시장에서 급등락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투자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뜨는 부분은 어제 미국장 반등과 함께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트럼프 트레이딩, 즉 트럼프의 우호적인 정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방산, 그리고 남북 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이와 관련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났었고, 반대로 트럼프가 반도체 때리고 현 바이든 정권에서 반도체 때리니까 반도체 죽고 2차전이 죽고 딱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 그 트럼프 트레이딩이 약간 약화되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지명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민주당은 대선 후보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트럼프 트레이딩이 좀 약화되니까 다시 한번 반도체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힘싸움에 따라 치고받고 하고 변동성 자체는 커질지언정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에 따라,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이슈에 따라 급등 급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흐름이 아무래도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좋게 봤을 때 지금은 종목장, 그리고 변동성 큰 순환 매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장 딱 그래요. 갭으로 뜬 이후에 죽여버리죠. 이게 코스닥 상황이고요. 아침에 갭 상승 이후에 윗꼬리 달고 죽이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코스피도 별반 다르지 않죠.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좋게 봐줘야 하락 이후에 횡보를 노려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어디가 바닥일지 고민하는 것보다는 현 시점 있는 그대로 시장 받아들이고, 이제는 7월 말 8월 중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2분기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현대차 기아가 올라왔고, 자, 전자닉스 같이 올라왔지만 닉스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전자도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닉스보다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항상 나오고 있어요. 대만 언론에서는 HBM3 퀄 통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HBM3E로 오역해가지고 잘못 나왔죠.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고요. 통과한 거 아니다. HBM3 쪽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도 양상이 들어가는 부분은 HBM3E, 뭐 8단, 12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관련된 12단 퀄이 또 3분기 중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하면 분명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런 퀄 통과하기 전에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시간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3분기 기대감 자체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걸어볼 만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85,000원 밑에서의 분할 매수, 그리고 욕심 부리자면 8만원 깨지면서 좀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하이닉스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PBR이 2.1배 상황입니다. 개파락했고 추세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일정 부분은 리스크 관리, 중장기 투자자란 몰라도 데일리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리스크 관리와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 오늘 트럼프 트레이딩의 약화와 함께 좀 올라왔고, 최근에 중후장대 쪽에서는 조선주가 올라오죠. 하나오션이 2분기에 적자날 것이다. 컨선 쪽 아무래도 또 컨테이너 선 관련돼서 공정 지연에 따른, 이에 따른 충당금 설정과 그리고 외주 제작비 비용 단위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300억대 흑자에서 지금 적자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자야 뭐 마이너스 한 20억, 30억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추정치 미스, 어닝 쇼크 우려감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방향성을 보면 3분기, 4분기 방향성을 보면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살 수 있는 거죠. 현대중공업과 지금 그 관련 종목들 보시게 되면 HT현대중공업 보면 뭐 신고가 부분이죠. HT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다 동일합니다. 하나오션만 유독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2분기 실적 난다고 해서 쉬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 오히려 사는 거죠. 그러면서 3분기, 4분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중무장대한 산업들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일부 올라오고 있고 또 금리 인하 반영이 된다고 보는 거겠죠. 건설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최근에는 바이오 또 금리 인하의 최수혜주죠. 대표적인 종목 유한양이, 그죠? 오스코텍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요. 조정 나올 때도 조정폭이 크지 않고 기관 횡보 이후에 다시 한번 가는 흐름. 이걸 알테오진이 보여주었죠. 기관 횡보 이후에 다시 또 가려는 모습 나오고 있고 3,000단 이 친구도 GLP 원계열 비만으로 하락 이후에 횡보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최근에 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급등 이후에 기관 횡보 이후에 다시 가는 모습. 조정 이후에 다시 가고 조정 이후에 또 다시 갈지 기관 횡보 갈지 이런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는 담아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유한양의 3,000당, 오스코텍, 그리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GI 이노베이션 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GLP-1 계열의 지금 패치형으로 뭐 IQ를 비롯한 뭐 라닉스나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들은 개인적으로는 좀 올라올 때 좀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테마성으로 붙이는 그 패치형 치매 치료제잖아요. 패치형 비만 치료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큐어는 패치형 마이크로 니들을 이용한 패치형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GLP-1으로 비만한다 뭐 이러니까 같이 올라왔는데 급등 나왔을 때 좀 일부 챙겨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것과 그래도 그 뒷단이 있는 플랫폼 기업과는 구분을 해야겠죠. 자, 웹툰 쪽 어제 네이버 웹툰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16.9%, 17% 가까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 블루를 비롯한 DNC 미디어, MBT, Y랩, 키다리 스튜디오 등 관련된 웹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도 테마로 보는 게 좋아요. 그 상장 그 공모가가 한 21불 정도였었죠. 그러다가 20불 계속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공모가 언더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다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급등 원인은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큰 폭을 상향 한 60불대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웹툰이 지금은 주도 섹터도 아니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미스터 블루가 23%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했을 때 일부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분할로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대부분 차익실이 나오고 VT도 좀 아쉽긴 해요. 아침에 갭으로 떴죠. 갭으로 떴다가 죽였는데 이제 그 강승곤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ENC OEM사죠. 이쪽을 인수를 하는 모습이 VT 쪽에서 나왔고 수직 계열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VT가 가지고 있었던 큐브엔터 지분을 강승곤 대표한테 넘기면서 정철 대표가 VT를 맡고 강승곤 대표가 큐브엔터를 맡는 이런 교통정리가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동반 상승했고 둘 다 떴지만 오늘은 차익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 이제는 좀 눈이 가는 게 큐브엔터죠. 큐브엔터에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조심스럽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좀 째릴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오늘 뭐 5%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게 된다면 그냥 초병 정도 뭐 한 주나 10주 정도 언더에서 그냥 10주 언더 즉 뭐 한 주나 뭐 5주나 10주 정도 사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죠. 반도체는 갭 뜨면 따라가면 안 돼요. 갭 뜨면 꼭 죽이는 흐름 나오고 있고 이쪽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방향성 그리고 투자 얘기가 나와줘야 레거시 사이클이면 결국은 DDR5 내년도 레거시 쪽 이쪽 투자 얘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 자, 나머지 다른 2차 전지를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JLK 유증이죠. 유증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뭐 논문 게재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일부 구설에 노이즈도 나오긴 했었는데 방향성 자체는 횡보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계속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이런 주요 종목들
그리고 뭐 방산 쪽이야 계속 좋다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이 친구는 LIG 렉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긍정적으로 말했고 현대 롯데 뭐 돌아가면서 신고가죠. 한국 항공우주 빼고는 이 종목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렉스원, 현대 롯데 이 세 종목은 조정 나올 때 사자 계속 투자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쭉 종목 중심으로 빠르게 체크를 해봤네요. 시장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한 상황들 제가 오늘 화목한 소통에서 낮 12시 30분부터 좀 더 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